오늘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고기현입니다. 저는 약대를 나와서 20년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이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 사업자를 가지고 제약회사를 다시 역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을 현재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이제 회사 임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역으로 회사들을 컨설팅하는 그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인 교수님 밑에서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자극을 소비자한테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약국 학계 총무위원장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약사 인플루언서 협회장을 또 맡고 있어서 다양한 약사 유튜버들과 협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사 유튜버나 약사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싶은 그 아이템 있으시면 제가 연결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접 마케팅을 담당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위 3개 제품 같은 경우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전문약이죠. 보통 ETC 드럭이라고. 밑에는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약품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드레스 같은 경우는 뭐 마트나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는 제품들이고, 최근에 이제 신동기업이 광고를 한 라라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풍제약에서 이런 제품들 하고, 이제 비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풍제약에 있었는데요. 한풍제약이 제조원이고 판매원이 녹십자입니다.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 비맥스 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왜 그렇게 큰 2조라는 회사가 왜 영양제를 못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한 알에 25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위 퀄리티 컨트롤을 하려면은 대규모 인력 한 70명 정도가 필요하고 라인이 굉장히 길게 깔아야 돼요. 녹십자는 기본적으로 혈장, 백신, 수혜 이게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 리스크를 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위스타 회사 제가 몸담았던 한풍제약과 콜라보를 해서 직접 제조를 했던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요즘에 비맥스 넥타가 종군당 벤포벨 때문에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탁을 담당하는 한풍제약은 이미 생산성을 다 맞춰놨는데 이제 이 녹십자 측에서 발주가 급감하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이 사업이라는 게 이 생산성,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또 가까이서 오너 옆에서 느꼈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도 제가 약국에 런칭해서 이제 팔아봤는데 굉장히 치열하죠. 이제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같이 가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마케팅 컨셉과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어떤 제품들이 눈에 띄는지 그걸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PPT는 내일 단톡을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되고, 저는 주로 이제 이미지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동안 번역했던 썼던 책들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제약 마케팅, 제약농의 보수 이 두 개 책은 미국의 이제 아마존에 있던 책인데 제가 아마존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직접 제가 출판사에 제안을 했던 책입니다. 내가 번역을 할 테니까 제발 출판해다오. 그리고 보통 번역서는 이제 한 권당 번역료를 지불하고 개런티가 끝나는데 저는 이제 한 권당 1,000원씩 계약을 해갖고 제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왜냐면 이 책은 뭐 이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깨를 부려서 출판사와 1,000원씩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커피값은 출판사가 준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활비를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전부 다 고기학사. 제가 고기형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뭐 물고기, 개고기, 뭐 소고기,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이름을 불러서 제가 친근하게 고기학사로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지어서 나중에 했고요. 특히 제가 블로그로 이제 SNS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 제약업계의 취업 준비생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블로그의 목적 자체가 제약회사 굉장히 어렵고 이 언어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내가 쉽게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기회들을 또 얻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그 약국 가시는 약사님들을 제가 블로그 지도를 또 하고 있어요. 소위 이제 약국이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SNS나 온라인으로 고객 소통을 하지 않는 그 약사님들 블로그도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최근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먹어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희 첫 시간에도 노영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이거 도움이 되면 안 돼요. 근거 중심적으로 얘기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품이나 매일매일 습관보다 이런 건강한 식품을 너무나 신뢰를 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먹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레퍼런스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과 한 달에 2알 먹으면 비타민C 하루 끝났는데 지금 13개를 먹어요. 왜? 효율이 떨어졌다. 이 식품들이 아무리 야채를 먹고 골고루 먹어도 이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GMO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간헐적 간식도 하시잖아요. 먹는 양이 굉장히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해되는 이 미네랄과 비타민의 양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과가 저렇게 많이 영양성분이 줄었나요? 네, 근거예요. 주로 당만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당만 늘어나고 이런 기타 미네랄, 식이섬유나 철분 이런 거 굉장히 실제로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황산이라든가 질소, 비료 써가지고 다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영양 피라미드에 나오는 권고사항이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생겼어요. 비타민 D를 꼭 먹고 종합영양제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버드에서 얘기하는 음식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선생님들이 실제 그 영양 그 처방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 강의록이거든요. 실제 이 선생님들은 이제 물론 어떤 제품을 먹었을 때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임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떤 건 효과가 없고 그런 내용도 많지만 실제 본인이 이렇게 환자를 직접 가까이서 봤을 때는 실제 효과가 있는 환자도 많다는 거죠. 무조건 다 100% 많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임상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팔메토가 몇 년 전에 이 전립선 비대증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소비자원에서 냈는데 엄청나게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의해서. 저희 아버님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4월에 먹어보고 싶다고. 이 광고에 힘이죠. 그리고 그 어디죠? TV조선 같은 데는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 그래서 어르신들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다 압니다. 혹시 콘드로이친? 네. 콘드로이친 효과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파티딜세린, 인지력, 기억력, 그 치매 예방 그런 쪽으로 이제 효과가 이제 도움을 주는데 이제 그 성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는 되게 저희들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실 때 분들이 그걸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와 TV조선의 힘이에요. 자, 그거를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6개월 후에 TV조선이 어떤 제품을 런칭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의 건기식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 마케팅이 그냥 저스트 내가 제품 만들어서
마지못해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모든 매체와 미디어를 통합해서 설계를 그런 개념들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브랜딩 마케팅을 거의 20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이제 마케팅은 뭐고 브랜딩은 뭐냐. 마케팅은 그런 거예요. 이제 브랜딩은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고객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대표님들 또 사업하시는 분 많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들한테 Y를 설명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Y를 제대로 설명하고 차별화 있게 설명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준비가 된다면 그거는 광고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등 브랜드만 도와주는 그런 돈을 허망하게 쓰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브랜딩은 굉장히 길게 매크로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충성도,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고객과 관계를 만드는 거고요. 마케팅은 바로바로 쇼텀으로 매출, 퍼포먼스 어떻게 하는 거야? 즉각적인 리스폰스 그리고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좀 다른 개념이 있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게 되면 당장 세일즈는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고객과 관계를 계속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나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부서랑 일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 좋죠. 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야, 우리가 하는 게 브랜딩이야? 마케팅이야?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이제 보통 제품을 만드시고 런칭할 때는 그 이제 처방이나 이런 것들 그냥 비밀이잖아요. 근데 출시했어요. 근데 진짜 그 제품이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제품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출시했어요. 근데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을 보고 제가 놀랄 수 있다. 대표님이 놀랄 수 있다. 그런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건강한 식품을 엄청나게 현재 먹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책상에 이렇게 쌓을 수 없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먹는 그런 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죠. 또 건강 염려증 걸린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고 요즘에 그 어르신들 중에 독일 PM 제품이라고 방판 조직이 굉장히 크게 스케일업해서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품 되게 좋아요. 좋은데 좀 비쌉니다. 그 컨셉은 물에 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대부분이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물만 먹어도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보면. 그래서 독일 PM 주스의 포인트는 물이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메스 비타민이라고 마케팅을 하죠. 비타민계 에르메스. 왜? 비싸니까. 근데 이 성분이 되게 조금씩 미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 또 마케팅이 또 성공했냐? 이 가격을 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딱 좋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카카오톡 거의 1등 제품인데 선물하기. 선물 들으면 배송하기 바로 되죠. 원클릭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잘 된 제품이고요. 요즘에 이제 이 오소몰이 글로벌 골프 브랜드들과 콜라보도 합니다. 골프 치시면 알겠지만 말본 있잖아요. 말본. 말본 사면은 요거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30만원 세트. 핀, 장갑 하나 이렇게 해서 30만원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좋나요, 저게? 네? 오소몰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우리가 미량의 미네랄들을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없는데 이 한 병으로 그런 것도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약국에서 파는 비맥스나
아로나인보다는 함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함량을 원하는 그런 임팩트는 없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수입 제품이에요? 네. 동아제약에서 수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 아시죠? 이중제요. 퐁 따면 알약이 있고 스크럽 따면 물이 있고 이게 국내 공장이 없었어요. 작년 중순까지. 근데 지금은 20개 이상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포화됐습니다. 갑자기 포화됐어. 그렇게 설비가 들어오면서 이게 싸졌답니다. 실제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중제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논문 뭐 읽을 건 아니지만 이 휴리스틱, 제가 연구하는 게 휴리스틱인데 소비자들이 어떤 걸 사거나 판단할 때 제가 주관적으로 빠르게 추론합니다. 많이 찾지 않아요. 의외로 많이 찾지 않아요. 우리가 이마트 가서 오늘은 잡채할 거 10만원 정도 사겠다 갔는데 나올 때 어떻게 돼요? 20만원치. 그 안에 각종 포스터와 또 만두 그 아주머니 다 걸리고 또 오다가 껌만 넣고 또 매대 가면 또 뭐 있어? 또 막 이 플러스 1가 있잖아. 또 넣어야 돼. 또 술도 이제 사놓을까? 이렇게 해서 20만원 되는 거. 실제 우리가 스마트한 소비를 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제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포화되고 되게 싸잖아요. 비타민C 가격 올리려면 제형을 바꿔요. 리포점이야? 더 흡수가 잘 돼. 그래서 막 또 하고. 근데 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비타민C는 7시간 후가 되면 0이 되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C. 사실 이게 흡수가 잘 되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수용성이잖아. 비타민 C는 수용성인데 그렇죠. 굳이 리포점으로 싸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훨씬 싼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제품도 특이한데 이게 약들약이에요. 아마 유튜브에 약들약을 치시면은 180만 유튜버가 뜹니다. 약들약 보약사가 파는 제품이에요. 보약사가 최근에 와이드와이 시리즈를 런칭했습니다. 본인 팔로워한테 이제 공부하려고 만든 그동안은 이제 도매상이나 어떤 회사가 만든 제품에 링크를 가져다가 업로드 시켜서 판매 35%를 공동구매 비용으로 받았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제 제조사랑 공작장 해갖고 자기가 직접 만든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도 많이 요즘에 노력을 하죠. 수출할 때도. 그리고 이제 이런 화장품 회사가 잘 돼서 건기식도 많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대박진 제품. 다이어트 제품이 잘만 포지션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입소문 제품이 되겠죠. 상당 부분은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이 갑니다. 이런 제품들. 이제 다이어트 쪽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케팅을 해서 계속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의원 에스파 사약을 마셔라고. 자약. 이름 누가 잘 지었네요. 요즘에 이제 혈당도 뜨죠. 혈당. 저도 이제 약국은 하지 않지만 이제 부모님이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제가 첫 회사가 존슨앤존슨 한국 얀센의 전문약 사업부였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충남 공주에 계신데 당연히 공주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약국을 하면서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죠. 근데 저는 뭐 갑자기 한국 얀센을 들어갔다 하니 무슨 한국 양갱이다를 들어갔냐 모르시니까 설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서울에서 약국하고 이슈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갑자기 혈당 올라갔다고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쌀을 많이 먹어서 혈당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다 무너져갖고 어쩔 수 없이 혈에 리키지가 돼서 혈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런 거, 또 호르몬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혈당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OTC 이제 일반의약품,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의약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이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지 이게 치료 목적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 이제 왜 이게 또 중요하냐? 바로 광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기능 광고법, 의약품 약사법,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기준을 하고,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이제 의약품, 여기 일반 의약품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사전 리뷰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죠. 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리뷰를 받고 있죠.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사후죠, 사후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품에 이런 표시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 식품, 여러 가지 식품들이 건강식품을 형성하고 있고요. 고시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고, 개별 인정형은 임상실험을 통과한 그 회사의 원료만 그 기능성을 인정하는 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 임상실험을 해서 통과된 그 회사의 원료를 가지고 특정 회사에 계약을 하면은 그 회사는 그냥 마케팅하기가 편하죠. 다른 회사가 못 따라하니까. 그래서 원료 장사를 또 이걸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브로셔를 만들면 과대 광고에 걸려서 이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도 정한 양이 있어요. 일일 용량의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이거를 그 가게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낮으면 이거를 그 가게에 쓸 수 없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 가게 패키지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광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을 설계할 때는 어떤 기능성을 그 패키지에 쓸 거냐라고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형제를 걸릴 거예요. 구형제. 네,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형은 이제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쓸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개별 인정형은 고시형이 없는 성분을 가지고 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세포시험, 동물실험, 인체조경시험을 통해서 치약처에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원료는 그 문구를 쓸 수 있는 개별 인정 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성이 36번이 추가됐죠. 탈모. 그래서 이쪽에 많은 회사들이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마 1, 2년 내에 제품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내가 지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특정 한약을 먹고 야 이거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물질을 가져다가 그 임상실험을 해서 지표가 통과되면 19번의 물질을 확보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임상실험이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원료회사나 중소기업은 잘 힘든 투자가 되고요. 또 임상실험을 했는데 페일 되면 또 다 잘 없어지니까 굉장히 5회다 임상시험을 해요? 네? 어떤 거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요? 이거를 다 지표가 있습니다. 임상실험 지표.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물도 하고 인체도 하고 IRB 통과돼야 돼요. 지금 어디죠?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숙취 해소 음료가 내년 7월부터 임상실험 안 하면은 숙취를 그 가게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동안 숙취를 주관적 스케일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얘기한 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혈중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수치는 내년 7월부터는 몇 개 안 남습니다. 제가 실제 아세트알데하이드 혈중 농도. 지금까지 수치의 임상은 전부 다 주관적 스케일, 똑바로 걷기, 뭐 말해보기, 뭐 기분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수치의 그 임상 기준은 혈중의 아세트알데하이드 혈중 농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다들 하나씩 뭐가 있어요. 그 스케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게 기능성 성분이에요. 이걸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타우린, 비타민 C, 뭐 칼슘 넣죠? 미량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린이 뭐 필요해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그걸로 소구를 못합니다. 얘기가 안 돼요. 얘기하면 광고법 위반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주성분, 기능성 성분이고요. 이런 것도 부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부원료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원료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원료를 넣고 이 부원료에 나만의 어떤 걸 심어요. 생약이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뭐 복합제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 부원료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합니다. 가게는 못 쓰지만 이제 소구를 그렇게 하는 트렌드들이 현재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부원료 마케팅입니다. 자, 이 포스팔데제세린, 은행잎, 이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부원료 중에 이거 일본 가리비로 마케팅을 합니다. 가리비에는 플라즈마 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 로겐의 논문이 실제 있습니다. 일본에. 플라즈마 로겐이 우리 인지를 실제적으로 상쇄시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요 브랜드 시그널이 포스파시세린으로 검색을 하면 한 300개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가리비를 넣어서 플라즈마 로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띄우고 플라즈마 로겐을 얘기해요. 그럼 깔때기처럼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숨어있는 마케팅, 부원료 마케팅. 자, 그리고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이제 권장량이 있고 최적 섭취량이 있어요. 이제 권장량은 이제 결핍에 맞춘 거고요. 최적 섭취량은 어떤 목적에 맞춘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권장량도 중요하지만 최적 섭취량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녹십자가 파는 비맥스 메타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수 B를 잘 활용했다. 비맥스.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벤포티아민과 디스텐티아민 합치면은 100ml거든요. 이게 B1입니다. B1.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아노 호발라민, 이게 B12예요. 시아노 호발라민. 이게 최대 함량을 해서 직장인들이 실제 피곤할 때 먹으면 반짝합니다. 그런 느낌을 실제 준 제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함량입니다. 그래서 고함량이기 때문에 이제 빈속에 드시면 좀 속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십자 영업사원들이 약사들이 그런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라고 얘기를 해달라요. 실제 소비자 상담실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이거는 이 약국에서 파는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극도의 고함량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임팩타민, 유한량인 메가토르 포커스, 그리고 녹십자의 비맥스, 종분당의 벤포벨, 또 일동작의 아로나민, 전부 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 5개 제품이
굉장히 치열하게 마케팅하는 약국의 OTC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건강기능식품들 용량을 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약국에 있는 제품들만 용량을 최대로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제품도 용량을 최대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B1이 거의 48까지.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대략 6조 2천억 건강기능식품이 6조 2천억 내년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80%가 3억 원. 그리고 36만 원 가구당 1년에 30만 원. 이건 이제 상상업이다. 그리고 역시나 1등은 홍삼. 홍삼은 알다시피 그 정관장이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 중에 대부분이 선물용. 명절 때 50%가 나옵니다. 선물용. 기업에서 엄청나게 삽니다. 제가 본 기업만 해도 몇천억씩 합니다.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체지방 감소, 단백질 이런 제품들이 순위를 이루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선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구매가 많이 늘고 있다. 나도 살아야지 이런 느낌. 나도 먹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누가 사냐 받는 퍼센테이지 서베이를 보면은 의외로 둘이 같이 먹는 비율이 많아. 한 제품을 사.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잘 취합을 하면은 제품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면역 제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 입지나 매출 확보를 해서 건기식을 많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상장할 때 매출이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식 같은 거 잘 하나 만들어서 광고비 좀 때려서 매출이 크게 보이는 이런 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쉽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구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규제도 좀씩 완화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안국약품이 토비콤을 의약품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 공기식으로 허가 변경했어요. 그래서 약사한테 이걸 바가지로 먹고 마트에서 팔죠. 토비콤. 약사한테 안 팔아줘. 어쩔 수 없는 거. 왜 안 팔죠? 네? 아니 왜 약사들한테 그거 약사들한테? 토비콤이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약국 간의 가격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단골이니까 계속 깎아줘. 그럼 그거 정보를 가지고 또 소비자가 또 역배할 거야. 근데 결국 마진이 적습니다. 자, 하여튼 안구 건강이 토비콤 눈에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이 눈 쪽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트룸도 전부 다 의약품이었잖아요. 베로카도 의약품이었어요. 지금 전부 다 건기식입니다. 다 약사한테 이거 바가지로 먹고 다 뛰쳐나왔죠. 이제 파이자 센트룸이 이제 연 500억 정도 하다가 약국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하니까 건식으로 허가 명령해서 약국에 철수한 다음에 코스트코 온라인으로 팔아서 현재 거의 2천억까지 왔다. 성분 흔들은 놀란가요? 네. 네. 근데 약이었다가 저렇게 공기식으로 될 수가 있나? 네. 포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럼 그 이름을 그대로 공식에 쓸 수 있어요. 토비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약품에 있으면 못 씁니다, 공식. 그러니까 의약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개념. 자, 베로카도 아시죠? 그 바이엘 제약의 대표적인 발포 비타민. 물에 뻥 넣으면 뽀로록 해서 이제 먹는 베로카. 이것도 일반 의약품이었다가 지금은 공식으로 빠져서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1인당 한정돼 있습니다. 개수. 그 정도로 이 브랜드가 가지는, 그러니까 유통의 벽을 허무니까 막 사는 거죠.
약국이 벽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 이 회사들은 약국한테는 굉장히 적이 됐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이렇게 높였던 그런 사례. 이제 그 약국의 임용 경호부가 있고 또 우리 반려견을 위한 경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권은 인삼이에요. 근데 이 경호권은 글루코사민, 인삼이 아니라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그런 게요. 관절류에서 먹이는 거. 근데 비슷하게 하죠. 패키지도 비슷하게 하고 뭐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광동작에 하는. 근데 풀무원 이런 데도 건강식품 하죠. 공장 건강이 핫하죠. 그 락토필. 그리고 요 공장 건강은 락토필 하나로 모든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내서 대단해서 이 제품 하나.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락토필의 성분이 좀 약하다. 맛 위주로 한 거 아니냐. 플러스 광고. 그래서 많이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비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유산균 이제 장거. 근데 그 성분이 전문가들 볼 때는 되게 1, 2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뭔가 광고로 팔아 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이제 건강식품 많이 만들죠. 그리고 유산균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다양한 개별 인정력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 맞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약사들도 뛰어들어서 개인 맞춤 하고 내년부터는 아시죠? 약에 있는 모든 건강식품도 개봉 판매가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맞춤형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개인 맞춤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카라멜이죠. 잘 팔리고. 물도 건강식품 맞아요. 물도 소문 넣어서 생수에. 전문가들도 많이 뛰어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야틀약이 만든 그런 건강식품 회사 YDY 시리즈. 광고비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인플루언서 광고비 증가되고 있고요. 광고하실 때는 당연히 미디어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이 노출하는 마케팅보다는 이 고객 데이터 위주로 이제 하는 그 마케팅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에 비타민을 치면은 뭐가 연결돼요? 쿠팡. 그거 못 익혔습니다. 저절로 연결돼요. 쿠팡이 엄청난 가격을 쓰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은 쿠팡을 위한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량에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쿠팡으로 들어가거나 배민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먼저 뜹니다. 비타민 저절로. 그리고 쿠팡이 그걸 띄울 때는 그 제조업체한테 또 광고비를 받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최저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가격 설정은 쿠팡이 합니다. 제조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제조회사가 3만원에 쿠팡에 계약을 했어. 근데 쿠팡이 계약서 하단에 보면은 이 1,500개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순간 가격은 쿠팡이 정합니다. 그 같은 성분에 최저가로 계속 올려갖고 결국은 기업은 남는 게 없어요. 대신 물량은 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 남는 거 전부 다 쿠팡이 가져요. 3,000만원, 1,800이 쿠팡, 1,200이 원가 이렇게. 그래서 쿠팡은 현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쓰는 그 플랫폼이 되어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재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쿠팡이 그런 좀 엄청난 돈을 현재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제품들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나중에 건강식품 제조나 브랜딩에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닥터 하우는 한의사 선생님이 만든 제품. 한의사 선생님. 자기 이제 손님들한테 팔려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뭐 구형제라든가 엄마들이 싫어하는 성분들 다 빼고. 그러면 제조사가 싫어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포뮬레이션 하기가. 그래도 만들어내요. 이게 금옥보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옥고 버전, 경옥고의 의약품 원료를 식품 원료로 사서 경옥고로 만들어서 자기가 파는 제품입니다. 이 관절엔 코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마티치 회사가 PDRN 성분의 성분이 있잖아요. 이주란, 그죠? 콘주란, 이게 연어의 정자에 수출한 단백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포에 콘주란 주사의 10배 정도의 PDRN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흡수돼요. 이것도 이제 약국 전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국 제가 많이 보면 제약회사가 파는 제품, 또 유통회사가 파는 제품, 또 기타 제품이 약국 그 오프라인 시장에도 엄청나게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별로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 제품들은 고가 전략.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이 약사가 이제 단골한테 파는 제품들. 왜냐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고가이니까 바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단골한테 파는 제품. 최근에 이제 약국에서 뜬 제품이 셀메드가 되겠습니다. 셀메드는 온라인에서 팔지 않습니다. 약국에서만 파는 제품인데 약국이 24,000개거든요. 딱 10%. 2,400개 약국에서만 팝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약국에서만 파는데 광고를 더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이 대략 50개 정도 있습니다. 모든 성분이 다 있고요. 여기에 특징은 제품을 다 만들 때 요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 물질이 있어요. 안토시안 추출물이라는 특허 물질. 이거를 다 넣었어요. 유전자처럼. 그래서 비싸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 비싸도 되는데 되게 비싸요. 또 약사바진이 70% 넘습니다. 3만원에 떼어서 17만원에 판다. 그러면 약사한테 동부부여가 막 돼요. 약국경영이 막 도움돼. 막 팔아. 그리고 이 약국이 입점되면은 약국 근처 200m 약국은 안 줍니다. 그래서 2,400개를 만들었어, 정부. 만들고 매주 금요일마다 줌으로 500명씩 약사들을 모여서 줌으로 1시간 반씩 교육을 하는데 두개처럼 합니다. 초기 30분 간증. 암환자 케이스 막 때려. 이거 100만원씩 팔면 암환자 나온다고. 네. 그리고 이 나머지 30분은 대표가 나와서 논문 또 교육해. 왜냐면 이제 흥분했으니까 또 이성도 자극해야 되고 약사들이니까 이성 자극해야 돼. 논문도 30분 교육해. 아니 근데 약사 마진 70%면 네.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바가지 쓴다. 뭐 근데 어쩔 수 없고. 알려지면은 이 회사 추락할 것 같아. 네, 근데 이 회사의 방침이 전략. 온라인에는 하나도 안 파요. 약국에 가요. 아주 잘하는 마케팅. 네. 그리고 요 가입하면은 주식 100주를 줍니다. 이 회사. 근데 상장 계획은 없어요. 상장 계획은 없는데 100주를 줘 일단 주기 시작해. 그리고 그 약사가 이 약사를 소개해서 이 약사가 가입하면 또 100주를 더 줘. 근데 상장 계획은 없어. 바닥에 그게 그렇게 주식이고 마지막 30분은 회초리 든 약사가 나타나. 이렇게 좋은데 신약사님 왜 사입 안 하세요? 이렇게 막 집어서 얘기해. 눈물 흘리면서 막 결제를 시작합니다. 작년 매출 700원. 대단하죠. 작년 매출 700원. 온라인 하나도 안 팔요. 약국에서 온리 약사를 통해서 파는 건데요. 700원. 하여튼 이런 회사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할 때, 설계를 할 때 제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팔 건지
이거를 설계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품이 나간다면 창고에만 제품이 쌓인 그럼 정확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마케팅은 유통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품만 내가 정말 좋아, 제대로 됐어, 이거는 안 된다. 지금은 유통까지 설계한 다음에 제품을 런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방판 같은 개념이 있죠. 방문판 아시죠? 방문판에도 거의 80%도 없습니다. 맞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어떤 거? 그럼 그 회원 쇼핑몰은 뭔가요? 온라인에서 약사회원 B쪽이. 네. B쪽. 샵인샵 프랜차이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요즘에 고객들이 품질 그보다는 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브랜드 이미지로 판단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논문 보면은 이제 브랜드 로열티를 올리기 위해서 보시면은 뭐 가격 되게 중요하고요, 품질도 중요하고 이미지 중요한데 레이블, 그러니까 패키지에 레이블 있죠? 하나 중요하지 않다. 안 본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브랜드 아로나민, 나 아로나민 먹고 싶어서 약국하는 거지. 약사님 어떻게 해? 아로나민 마진이 박하니까 이거 하면 화내죠. 그래서 약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런 점에. 약사가 지도와 설때 가장 무섭대, 손님들이. 또 비싼 거 추천할까. 저희 아로나민 먹고 싶은데 아로나민 안 주고 자꾸 딴 거를 추천하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온라인에 충분한 정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메드처럼 오프라인 전용이라 광고도 안 하고 온라인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안 파는데 광고 해주잖아요. 라디오 광고 해주고 또 이렇게 김성령 써서 또 해주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본다는 거, 느낀다는 거. 그런 내용이 되고요. 기업들이 요즘에 건기식을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나나우먼 아시죠? 아마 편의점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제품입니다. 거의 1등 제품, 여전히.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아세요? 이 모양. 뭐야? 항아리 아니야? 맞습니다. 고추장 단지. 81년도에 빙그레 디자이너가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만의 디자인. 중국으로 수출했어요. 중국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 이거 그냥 패키지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지 일렬로 세워서 20개 넣는데 이거 좀 8개밖에 안 들어가. 했잖아.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갔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재미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게 편의점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잖아요. 이거 8개밖에 진열이 안 돼. 직사각으로 하면 20개 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탁탁 이거 자동도 안 돼. 이거 다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 기존 고객, 우리가 지금 팔리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팔린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고객과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항상 무엇을 만들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타깃 고객들한테 왜 내 서비스, 내 병원을 왜 찾아야 되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라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제품들은 항상 Y에 집중해서 그런 제품들이고, 세스 고덴이 마케팅을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객을 더 잘게 쪼개라, 더 뾰족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제약회 있을 때 사장님이 제품을 저희가 출시했어요. 사장님 저한테 그런 겁니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온 국민이 먹는 플랜을 갖고 와. 그 망하는 플랜이죠. 온 국민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장님이 20대한테 먹이자. 20대한테 먹여서 걔네들이 잘 해갖고 30대한테 알리는 자.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 뾰족하게. 그래서 전형적인 사장님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진 붙여서 홍보해서 팔자. 이거가 마케팅적인 생각은 우리 고객들이 가진 문제가 뭐야? 우리 제품으로도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생각이 틀리죠. 그래서 항상 고객의 니즈를 좀 파악하시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인지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경험을 시키냐에 따라서 고가 제품도 가성비 있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가야 되죠. 실제 쌀 2kg, 2,000쌀 2kg
같은 쌀이라고 해도 2,000쌀 붙이면 2만 원 더 해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맞춤, 데이터 기반한 개인 맞춤이 시대가 되었고요. 항상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갭을 줄이는 건데 항상 타겟팅 중요하고요. 포지셔닝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제품의 이미지,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포지셔닝을 잘 시키려면 계속 이성적으로 계속 소구를 시키면 이게 반복되면요 감정적이 됩니다. 이게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BTS든지 뉴진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명웅이니까 설명을 안 씁니다. 이명웅 신드롬 있잖아요. 또 이명웅 팬들이 가장 좋은 자리 남겨놓잖아요. 팬 신드롬입니다. 새로운 신드롬. 팬들이 알아서 또 김밥 싸가지 않잖아요. 팬들이 알아서 자정노래. 우리 임영웅 콘서트 갈 때는 깨끗하게 가자. 지퍼 싸우지 마. 그렇게 서로 팬들이 얘기한다. 임영웅 신드롬입니다. 임영웅을 위해 임영웅한테 뺏기치면 안 돼. 그런 식의 시대가 왜? 브랜딩이야. 브랜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되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포지션이 되면은 못 바꿉니다. 알아나면 필요해보. 딱 이 키워드만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나와도 필요해보가 안 씁니다. 왜? 그럼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비꼼시 눈의 피로. 센트럴 플스 비타민.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뭔가 경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경쟁하는 거,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가 어떻게 성공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데랑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사이버대학으로 계속 가서 이 사이버 쪽에 계속 레퍼런스 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쪽하고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나민 피콤씨가 이제 했죠. 근데 대형자 임팩트하민이 여기랑 경쟁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형자 임팩트하민은 대치동에 전략적으로 갔습니다. 대치동. 그래서 수험생 비타민으로 홍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강석인 엄마가 난 대치동에 안 살아도 우리 아들은 대치동 수험생이랑 먹일 거야.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 그래서 학원 가서 설명해요. 설명하면 거기 들어가서 또 설명해요. 그런 식으로 임팩트하민이 대치동 수험생이라고 떠서 블록버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고객들은 지각되니까, 주관적으로 지각되니까요. 내 제품이 고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마시고 고가를 어떻게 지각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보 모델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보 모델은 이 제품을 먹는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기가 전립소를 썼으면 이만기의 동년 나이 있죠? 그분들이 사 먹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S로도 모델은 항상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광고를 모델을 뇌에서도 그분의 이제 로열티, 닥터라는 이미지를 계속 갖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의사인데 이런 특정 제품 홍보가 되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회사의 오너거나 R&D 본부장일 때는 의사학사가 모델이 됩니다. 그게 증명이 됩니다. 오너거나 개발자가. 그때는 특정 제품 홍보가 됩니다. 의사학사가. 그런데 의약품 무조건 안 되고, 의약품 의사학사가 무조건 안 되고. 못 보셨죠? 의약품에 의사학사가 뭐 연관된 거. 그리고 이제 이 진열 전략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이제 우리 제품의 매력적인 요소, 그리고 핵심 역량 개발하시는 거. 이제 링피는 이제 뭘 보여드리려 하냐면은 이제 그 매출의 영업비가 70%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원가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탕도 비난한 건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 설계. 한강에 70%. 네.
그러니까 마케팅 제품이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국에 같은 약사님이 꽤 추천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효능 면에서 꽤 괜찮다라고 추천하시고 성분은 괜찮아요. 네, 성분 괜찮은데 가성비나 그게 좀 비싸긴 한데 비싸요. 그러시면서 이게 효능은 되게 좋다 필요할 때 네. 지금 약간 좀 진이 빠져서 탈진했을 때 있는데 전하시더라고요. 네, 효과 괜찮습니다. 얘가 사탕 먹으면 반짝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사탕 먹으면 반짝하는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년 김남 교수님이 발표하시잖아요. 2023년 이제 작년 이번 연도에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인 이 옴니버는 세대 타겟팅이 잘 안 먹힌다. 50대가 20대 거 사고 20대가 또 50대 향수를 누리고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물성 매력은 직접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품 오프라인 매장 성수동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이파리 오프라인의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K는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이 5%를 돌파했다. 이런 우리 K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회색지대라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강 수명 시대죠.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건강 수명 시대를 가고 있고, 최근에 필립 코틀러가 이제 6권의 책을 냈는데 마지막 고객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의 같이 경험을 주라는 거예요. 온라인만 하지 말고 온라인의 가치를 오프라인 오게 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성수도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SNS 마케팅 하는 집들이 모여서 온라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타이레놀이 이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브랜드 홍보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